106페이지요. 106 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요. 우리가 이제 전에 법정 지상권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요 지상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권을 보시면 우리가 의외로 공부는 법정 지상권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상권에서 시험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아마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 문제의 개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상권보다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일반 지상권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윗상자죠. 이렇게요. 윗상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지상권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거나요. 이렇게 강구타 같은 공작물을 세우거나 나무 이런 것을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냐? 여러분요 소유요.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사용. 그래서 사용이 뭐냐면 주 목적이에요. 지상권은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누가 되냐? 건물의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윗상자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채장이요. 채장 존속 기간은요 그것은 용구무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채장은 용구무한 이렇게요. 여기를 보면 채단이요. 채단 존속 기간은요 견고한 건물 있잖아요.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이죠. 수목은 몇 년이냐? 30년이고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요 그것은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은 5년이 돼요. 5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30년을 보장한다는 이 말이지 30년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건물을 50년으로 했다. 관계없다 이 말이죠. 왜요? 최소한 30년을 보장하고 용구무한이니까. 그런데 견고한 건물을 만약에 15년을 했다. 그러면 다시 3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30년을 했다. 괜찮은 것이에요. 최소한 15년을 보장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5년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15년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15년, 5년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이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 소유하기 위해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하냐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빌리고 싶어. 전세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나중에 철거를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견고한 건물인데요. 그런 경우는 판례가 뭐라 했냐? 그것은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뭐란다? 용익물권, 즉 전세권이나 임차를 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전세나 임차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럼 30년을 보장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지상권자가 견고한 건물들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30년, 15년, 5년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종전에요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이다.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종전에 그런 건물이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신축해서 소유할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5년만 보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이 종된 권리거든요. 원칙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우리 지상권은 뭐가 없냐? 부종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부종성이라는 것이 뭐냐?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그런데 우리 지상권에서는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다음에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상권과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개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상권을 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또 사용을 해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자가 돈 1억을 빌려주고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는 누가 점유하냐? 갑이 점유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일 때 가장 비싸거든요. 그럼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가 되어 있지 않다. 건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가 가장 비싸죠. 왜냐하면 이 나대지인 경우는 어떠한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딱 있으면 토지는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은 건물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저당권자의 경우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이 땅을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요, 저당을 잡으면서 동시에 은행이요, 여기다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렇게 딱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받을 때까지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 그것을 뭐란다?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담보지상권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갑이 그한테 돈 1억을 갚죠. 1억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동시에 뭐도 없어져요? 지상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알죠?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없어져.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플러스 지료를 지급할 것인가? 플러스요 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료라는 것은 우리가 약정지상권이 있고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유상 원칙인데 먼저 지료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함이 없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법정지상권의 경우 합의로도 지료액이 얼마인지 정하지 않았고 법원에 의해서 정함이 없으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액 감액 청구라든가 또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약정지상권은 뭐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약정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왜 무상이 원칙이냐? 우리가 전세권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다 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요. 그걸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에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죠?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당사자의 합의로 그것을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등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지료는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그럼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를 해요. 소멸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년 이상이 지료가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요, 종전에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 이렇게 됐을 때 2년으로 볼 것인가? 이러면 지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월세 차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1년이지 을하고 병하고 1년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는 종전 지상권 설정자와의 관계에서 지료를 연체한 것은 이 병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다든 이런 절차가 없는 한 그것은 지료액이 갑하고 을하고의 연체 지료액이 병한테 양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밖에 안 된다? 1년밖에 안 되죠. 이 병한테 몇 년이 돼야 돼? 병한테 2년이 돼야 돼. 병한테.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 돼야 돼. 2년. 양수인한테 2년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에도 나오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상가는 3기를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거든요. 3기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한테 2기, 2달을 연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건물주한테 다시요 한 번을 연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임차인이 3번 연체했으니까 너 나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양수인이 종전에 2번 연체한 거 있죠. 그러면 그것을 채권을 양도받아야지. 양도를 받았으면은 몇 번이죠? 2번. 그래서 다시 한 번이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건데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종전의 연체액을 내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자하고 지로를 30만 원씩 내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로 이게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등기가 안 된 상태. 여기서 문제예요. 등기가 안 된 경우는 이 갑은 을한테요 지로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죠, 지로가요. 등기 안 된 경우 갑은 을한테 지로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 있다 없다? 있다고 돼 있네. 알겠죠?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됐는데 지상권자가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바뀌죠. 그럼 병한테 3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이러면 등기는 대양이에요. 대양. 대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이걸 대양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이 을에게 주장하는 것을 을이 아니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병한테는 주장을 못하지. 그런데 계약 당사자 간에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그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런 봐봐 임대주죠. 임대 이런 월세주죠. 월세주면 이러면 보통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 없죠. 월세는 등기 없죠. 그런데 월세 받아 못 받아? 안 받아? 아니 이러면 집이 있어. 월세를 줬어. 그런데 임대차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런데 월세 받아 안 받아? 그게 바로 계약의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는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주장하는 거예요. 등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는 갑이 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는 당연히 계약의 효력으로서 주장하죠. 그런데 그것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나는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제3자에 대한 효력. 그런 경우는 등기가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죠. 그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학원하고 강의 듣는 거, 수강료 내고 강의 듣는 거 등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앉아있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죠? 그걸 계약의 효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에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3자한테 주장하느냐?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없어도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는 종전의 지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 아직 등기 전이야. 등기가 안 돼서 그런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등기에 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상권자는 아니다? 여러분 지상권은 눈이 있으면 봐봐.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 지상권은 법정이 아니니까. 원래 약정 지상권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봐봐. 등기했다고 돼 있어? 안 됐다고 됐어? 그러면 지상권자도 아니다? 아니라니까. 우리 물권은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물권은 점유권하고 유치권 빼고는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법정 이상권, 법정 이질권, 법정 저당권,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요. 등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없죠. 등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상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요? 병하고 새롭게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새롭게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항상 여러분요 법정이란 말이다. 법정, 점유권, 유치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뭘 한다? 등기를 한다고. 등기를 한다고.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해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지료에 관한 것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뭐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라는 것은 뭐다?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건 강의중이니까 양도성이니까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양도를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분은 뭐냐?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에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도 무효예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무효예요.
알겠죠? 여기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예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무효예요. 지분은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그런데 딱 하나가 있다. 딱 하나가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전세권이다. 그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약에 의해서 양도 뭐 할 수 있다? 양도 금지를 할 수 있죠. 이 양도 금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죠. 등기.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양도 금지 특약. 유일하게 딱 하나. 물권에서. 그런데 양도 금지 특약 없으면 전세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요. 비용은 여기서 필요비하고 뭐가 있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익비.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런데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인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법 규정에 이건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는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뭐가 있냐? 지상권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죠. 형성권이죠.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지상권에 있는데 지상권에서는 시험이 안 나와요. 잘. 어디에서 주로 나온다? 임대차에서 시험에 나와요. 임대차.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에 보면 뭐가 되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 임대차에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하고 똑같다? 그것은요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지상권하고요 여기 뭐가냐? 임대차하고요 임차권이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상권하고 임대차하고. 그런데 여기 지상권하고 뭐가 있다? 임대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상권은 뭐고 임대차는 뭐냐? 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는 지상권자가 있고 임대차는요 임대인이 있고 누가 있죠?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요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 지상권자는 뭐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상권자하고 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청구 앞에 매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 형성권이에요. 여러분 형성권은 뭐다?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설정자나 임대인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것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먼저 뭐냐? 갱신을 청구해요. 다시 한번 연기해달라.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안 해주면 이걸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거든요. 지상물 매수. 알죠? 이건 지상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임대차에서는 약간 다르고 나중에 설명을 해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에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주로 나오니까? 임대차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런데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요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매수를 청구 못한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것은 뭐다?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모른다.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보셔요. 자, 106페이지죠? 106페이지에 보면 1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거기 나왔죠. 건물이나 도로나 교량, 광고탑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목은요 식림 대상의 식물만 포함되고 경작을 말하죠. 여러분요 뽕나무라든가 과수라든가 야채, 벼보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안 돼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로 만다 사용이에요. 사용.
다음에 2번은요, 토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뭐가 일부. 그래서 우리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부종성 여부죠.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시 없어지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요, 수목의 소유, 수목. 근데 바로 옆에 수목이 멸실 줄과 가운데 니은 수목이 멸실. 그래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디귿은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거기 줄 한번 그어주세요. 지상권은 그대로 놔두고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니을은요, 니을은 바로 옆에 보면 건물이 뭐죠? 지상물이죠. 법적 이상권 필요 없어. 그냥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지상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한 것도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문제 지문을 다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 토지 저당권자가 목적 토지의 추 용익권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이죠. 누가요? 저당권자가 뭘 한다? 지상권을 취득이죠. 이 지상권을 뭘 한다? 이쪽 맨 끝에 무슨 지상권? 담보 지상권이죠. 저당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지상권 넘어가 된다? 소멸한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자,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죠. 최단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누가? 지상권자가 그 소유 건물 등을 뭐를 건축 또는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의 사용 목적,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죠? 전세라든가 임대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우린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대나 전세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의 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없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3번은요,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경관, 설정자 소유 경관 건물, 설정자 소유. 그럼 그걸 가로 묶어봐. 지상권 설정자 소유 이퀄 기존의 이 말이에요. 기존의 이 말이죠. 견관 건물이죠. 30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속기간을 연구된다. 5번은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원래는 몇 년이죠? 그냥 5년이죠. 5년인데 몇 년으로 할 수 있다? 30년으로 할 수가 있다. 몇 년 이상만 보장하면 된다? 5년 이상. 언제까지? 영구무한 이렇게. 자, 6번은요,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봐봐. 여러분 지금 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6번하고 7번을 비교해봐. 말이 무슨 말이 틀린지 눈이 있어 한번 봐봐. 6번은 뭐야? 공작물이죠. 그럼 공작물이요?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강고탑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내가 땅을 빌리면서 여기서 뭐 할래? 그랬더니 글쎄 건물을 좀 지어볼까, 안 그럼 뭘 할까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뭐 안 되면 뭐 여기다가 강고탑이라도 뭐 세우든지 이렇게. 그럼 뭘 한다는 게 정확하게 안 정해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몇 년이다? 15년이다. 15년. 그런 경우는 무조건 15년이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요,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나중에 여러분 경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작물만 들어가죠. 수목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수목은 언제나 30년이에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 15년으로 본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수목은 무조건 몇 년? 30년이다. 알겠죠? 7번요. 7번 봐봐. 위에는 공작물이죠. 밑으로 말해서 지상권의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뭐를 얘기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얘기하죠. 지상권은. 그러니까 내가 땅을 빌리면서 여기다 뭐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를 한다?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은 몇 년? 30년. 견고하지 않은 것은 몇 년? 15년. 기타 공작은 몇 년? 5년.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 이런,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으로 전속기간은 15년을 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찍으면 톡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 15년.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상물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종류에 따라서 경과하면 몇 년? 30년. 경과하지 않으면 15년.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지상권 양도요.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효력이 없죠. 또 하나 써.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줄 곳이고 밑에다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지분 처분 금지 특약. 그래서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여기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똑같아. 자, 지료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임대차와 전세권은 유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뭐다? 무상이죠. 무상.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 나왔죠?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 뭐가? 등기는 뭐다? 대항이죠. 등기가 없으면 뭐를 못해?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등기 없이는 줄고, 등기 없이는 써 거기다가 당해 지상권자에게 당해 지상권자 밑에 나오는 데서 그다가 당해 지상권자에게는 청구 가능. 당해 지상권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자, 3번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뭐라고 됐죠? 기억? 등기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거 채권 양도를 받으면 청구 가능. 이렇게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채권 양도를 받아야. 자, 그 다음에 니은요. 당사자인 지상권자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때다. 계약의 효력이야. 계약의 효력. 알죠? 계약의 효력.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당해 지상권자는 등기가 있어도 없어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아주 중요해. 3번에다 별 하나에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양도 전후. 그러면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몇 년이 되지 않으면 2년. 2년이 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수인에게 2년. 자, 법정이상권은요. 가로 닫고 써 유상원칙이라고 써. 법정이상권은 유상원칙 이렇게. 기억이요. 먼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 지상권자는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남의 대지를 점유해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걸 말한다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용이익을 단말로 뭐라 한다? 지료라고 하죠. 지료. 남의 땅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 이것을 뭐라 한다? 지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디귿.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 그러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고, 결정된 바 없다면,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알겠죠? 거기 가로 묶고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써 거기다가 지료 증감 청구, 지료 증감 청구 X,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맨 끝에 써. 몇 개다 뭐라 쓰냐? 임대차는 이익이 연체야. 이익이 연체 시 해지 청구. 해지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익이. 그럼요. 지상권은 몇 년? 2년이에요. 2년. 알겠죠? 지상권은 2년. 너무 강하게 힘주면 큰일 나. 2년. 알겠죠? 자, 1번은요. 구분지상권이죠? 이런 구분지상권을 봐봐요.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보면 여기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 위를 쓴단 말이에요. 이 위를. 지금 공중을, 땅속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일부나 전부를 쓸 수 있어. 이런 보면 우리 육교 있죠? 육교, 고가도로. 다 뭐예요? 그거? 구분지상권이죠. 알겠죠? 밑에 땅속에 뭐가 있죠?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있죠? 이걸 뭐라 한다?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지금? 거기 보면 지하라든가 지상, 그렇죠?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뭐라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지금 뭐가 지금 없어졌죠? 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인데 수목은 제외. 수목은 빼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설정할 수 있죠. 설정에 의해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로 묶고 토지의 사용을 제한. 거기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알겠죠? 토지의 사용을 제한. 자 그럼 봐봐 여기 맨 끝에요 3번 봐봐. 지료의 지금은 성립유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도 상린관계가 적용이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8가 이런 뭐라고 했죠? 구분지상권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봐.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었고 상가 건물인데 여기다가요 주상복합을 해서 5층짜리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을 이렇게 아파트를 나중에 세웠거든요. 문제는 이 아파트가 상가 건물 옥상 위에 있느냐 땅 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다? 여기 상가를 지우라 이 말이죠. 상가를 지우니까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죠? 구분지상권이다. 왜?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토지 위에 있어야죠. 그래서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아파트는 토지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강고탑 한번 봐봐. 강고탑. 이런 강고탑은 이게요. 강고탑은 이게 강고지. 만약에 학교 딱 하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강고지. 여기 있는 이게 지지대가 강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지대를 지워봐. 지우면 강고탑이 어디가 있어? 공중에 있죠.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 구분지상권이 아닌지 어떻게 언제 알 수 있냐? 야간에 이러면요 고속도로를 운전해봐. 그러면 야간에 강고탑만 딱 보이는 것도 있죠. 야광으로. 그럼 어디 공중에 딱 떠 있어 안 떠 있어? 떠 있잖아요. 그걸 구분지상권이지 뭐예요? 공중에 있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런 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고가도로 육교 같은 경우. 알겠죠? 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 지상권에는 또 뭐라 할 수 있냐? 병이요 저당권을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구분지상권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지상권? 그럴 때는요 지상권자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죠? 이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분묘기지권이요. 그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이걸 보면 이것을 뭐냐면 분묘기지예요. 이 분묘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 이 말이잖아요. 이 분묘기지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타주점유 자주가 아니고 타주점유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안 돼. 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있죠? 봉분이 이렇게 있어. 봉분 속에 뭐가 있다? 여기 시신이 이렇게 시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신이 없으면 절대 이걸 가묘라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안 돼. 가묘예요. 그럼 여기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뭐가 있으니까요? 봉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묘를 개장 오픈하면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오픈하면은. 그러니까요 이것을요 이 분묘를요 여기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수 없어요.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오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이 묘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토사가 밀려서 일부가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수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묘를 다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묘를 다시 쓸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런 묘를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옆에다가 그냥 흙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쓸어내고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에 있는 묘만 되고 다시 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쌍분으로 다시 하나 설치하는 거 안 돼요.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것도 안 돼. 일단 두 개를 하나로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오픈해야 돼. 개장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보통 여기 이제 분묘기지고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냐? 이것을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묘기지권이요. 권은 뭐냐? 이것은 권리를 얘기해요. 이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낸 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낸 것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냐? 수호 봉사 제사하는 동안 존속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100년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포기하려면 의사표시로 포기를 해야 돼. 의사표시로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 더 이상 관리 안 할래?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분묘기지권은요,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먼저 자기 토지에요, 조상의 묘를 했어. 자상묘를 썼어. 그런데 이 토지를 매도해, 매도. 이런 매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묘도 같이 이전해야죠. 그런데 매도하고 난 후에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다? 그것을 분묘기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유상이야, 유상. 돈을 내야 되죠. 왜? 자기 땅 팔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땅 팔고 돈 받았으면, 그리고 땅 보죠, 묘 조상의 묘를 그대로 가만 놔뒀으면 이 사람은 땅을 전부 다 팔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죠. 그러니까 지로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위에 몰래요, 조상의 묘를 썼어. 어째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이요? 20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공분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뭐란다? 취득 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특히 여러분요, 여기요,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무상이다. 특히 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여러분요, 이 분묘기권이 3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우리 여러분 물권법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할 때 나오잖아요. 다음 중에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가 나온다? 분묘기지권이 계속 나와. 분묘기지권. 왜냐? 분묘기권은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다. 따라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분묘기지권이요. 자, 1번 108페이지. 분묘기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에 대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뭐 없이? 줄과 등기 없이. 알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 거기다 쓰면 그때가 봉분. 알겠죠? 봉분이 공시 기능이죠. 자, 3번은요, 분묘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한다. 의사표시. 왜? 권리죠. 수호, 봉사, 제사 안 할래 이 말이죠.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4번,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원칙적으로 종손한테 있어. 종손. 알죠? 종손에게 있다. 자, 성립 용료 3가지. 1번,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 평온공연이죠. 자주란 말이 나오면 큰일 나. 왜냐? 분묘기지는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그래서 평온공연하게 분묘기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여기서는 이때는 분묘기지 가로 묶고 오른쪽에 기지 땅. 기지는 타주 점유이므로 소유권을 여러분 앞에다 좀 써.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취득 앞에다가 시효란 말을 좀 써줘.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중요한 말은 그 옆이죠.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 원칙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별 하나 해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 돼서 토지 소유자가 줄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분묘 설치를 승낙. 알죠? 승낙. 그 다음에 3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줄고요. 3번이요. 가운데 분묘를 설치한 후 봉분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거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다 땅을 팔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자, 3번. 유상이다. 이렇게. 자, 분묘기권의 내용이죠. 분묘기권 분묘죠.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장례묘소 된다. 안 돼. 장례묘는 안 돼.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 봉분은 뭐란다? 그것을 공시라고 그래. 공시 기능이라고 하죠. 평장이나 안매장은 돼, 안 돼? 안 돼. 다음 디귿은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쌍분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단분으로 합장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장 안 돼. 쌍분으로 안 돼. 그 다음에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 거기 줄고, 다른 곳에 이장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장하면은 묘를 열어야 되니까 안 돼. 자, 2번요. 분묘기지권의 범위죠.
분묘는요, 두 번째 줄, 분묘의 수요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터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 자, 니은은요, 니은 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얼마다?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봐봐요. 분묘 기지죠. 분묘 기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30. 근데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권은 보통은 분묘 기지보다는 더 크죠. 왜?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기당 우리가 묘를 쓸 수 있는 게 30평방미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뭐란다? 분묘 기지야. 땅. 묘를 쓸 수 있는, 묘가 있고 주변에 뭐 잔디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네 이렇게 하잖아요. 봐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묘가 딱 있잖아요. 여기가 30이다 이 말이,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뭐 제단도 있고 상석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석. 그런데 우리가 분묘기권은 이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니까 좀 더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분묘기지권은 30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의 면적으로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분묘기지보다는 분묘기지권이 더 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3번은요, 전속기간이죠. 권리자가 분묘의 소와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줄고 분묘가 전속하는 동안 30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밑에 4번이라 한번 써봐. 4번이라고 쓰면 여러분요, 사성이 뭐냐? 여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봐봐. 묘가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묘가 쓸려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둔덕이라고 해요. 둔덕. 사성인데, 사성 뭐냐면 둔덕이라고 그래요. 둔덕이라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비가 옆으로 이렇게. 묘 안 가봤어요, 여자분들이요? 뭐 여자분들 갈 필요 없죠. 어차피 뭐 안 죽을 건 여자도, 우리나라 여자는 불사시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알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끔 이렇게 해놓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이렇게 오더라도 쑥 이렇게 흘러가니까 묘에는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성, 다른 말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두툼하게 쌓다 둔덕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다 써. 사성 가로 열고 닫고 둔덕. 사성 둔덕. 사성이 있더라도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어때요?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봐봐. 만약에 사성이요, 여기 있다고 해봐. 여기 사성이 여기 있어. 그러면 분묘기지권 여기 있을 수 있죠. 더 클 수 있죠. 사성이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 알겠죠? 이런 거 다 관계없다 이 말. 사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분묘기지권은 둔덕의 범위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묘를 설치하고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범위까지만 미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분묘기지권이고, 분묘기지권 자체가 동자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되고요. 가끔 이제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지상권 그러면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일반 지상권, 지금 분묘기지권 있죠? 이게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분묘기지권은 어디에서 또 주로 잘 나온다? 187조에서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페이지 116페이지죠? 지역권.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은 아주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요, 일단 무조건요, 시간이 몇 시간 가는 관계없이 물권법을 다 끝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